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화학기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 시간과 이어서 화학이란 학문과 그 연구 대상인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의 주제 물질입니다. 우리 물질을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물질은 자연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교 교과서, 아들의 교과서를 봤더니 물질과 물체를 배우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다 배웠겠죠? 예. 이 물체는 우리 주변에 어떤 것도 다 물체죠. 공간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형태를 가진 것을 의미하는데, 영어로 쓰면 object 또는 body라고도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생명과학 시간에 배우는 입장으로 보면 생명체가 되겠죠. 생명체. 지구과학, 특히 천문학에서는 뭐 천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아무튼 이 물체를 이루는 요소, 바로 물질인데, 이 물질은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바로 질량과 부피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우리 빛이 있지 않습니까? 빛 같은 경우도 우리 자연을 구성하는 요소이지만 이 빛은 이 질량과 부피를 정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화학에서는 빛을 물질로 정의하진 않아요. 이 물질 메터 얘를 한번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봅시다. 가장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을 한번 크게 둘로 나누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깨끗한 물질과 더러운 물질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화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순물질 그리고 혼합물이 되겠습니다. 순물질, 말 그대로 순수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가 pure, 그다음 substance. 물질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결국 뭐 같은 의미로 보셔도 되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혼합물, 아까 선생님 말했던 더러운 물질일 텐데, 그 더럽다 기준이 뭐 좋고 나쁨의 기준은 아니고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 이 한자죠. 바로 섞을 혼자입니다. 선생님도 이 수업 준비하기 전에 찾아봤어요. 몰라서. 자, 섞다 혼자 영어로 하는 뭘까요? 믹스죠, 믹스. 섞어서 만들어졌다 해서 우리가 믹스처라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주변에는 혼합물이 많을까요? 순물질이 많을까요? 뭐 깨끗한 물질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겠지만 실제로는 순물질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골드바 알아요? 골드바? 직접 보여주면 참 좋겠는데 선생님도 본 적은 없어요. 직접. 이 골드바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을까? 여기 보면 1kg이라고 써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순금이라고 하면 24K라고 부르죠. 24K, 24캐럿인데 이게 순금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99.99%예요. 즉 100%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명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49이라고 불러요. 그런 이 골드바를 우리가 보통 순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00%의 순물질은 아니지만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순수하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태양전지나 뭐 반도체 주 원료로 많이 쓰이는 이제 실리콘이 있거든요. 그 실리콘이 이 순물질이 아닌 다른 이제 불순물이 들어있으면 이제 성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순도가 매우 중요한데 최근에 들어본 거는 선생님이 99을 들어봤어요. 99. 그러면 99.9999999 숫자 아마 7자까지 갈 거예요. 그 정도 되는 순도를 가지는 실리콘을 써야지 원하는 성능을 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순물질은 우리 상상 속에 존재하는 건데 화학이라는 학문이 물질을 다루다 보니 대부분은 이제 혼합물로 존재하지만 그 섞여 있는 이 각각의 성질을 우리가 이해해야 결국 혼합물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 교과서, 우리 특히 고등학교 수준의 교과서에서는 보통 이제 순물질을 기준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의 혼합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섞은 물질이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이제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봤지만 우리 소금물, 설탕물과 그 다음에 흙탕물은 뭔가 좀 다르죠. 소금물, 설탕물은 어느 부분을 우리가 맛보아도 맛이 같죠. 결국 그 안에 이제 물질들이 균일하게 섞여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키워드가 나왔어요. 바로 균일하다. 한자로는 또 이렇게 씁니다. 또 찾아봤어요. 고를 균자, 균일.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다. 섞여 있는 비율이 다 같다. 이런 뜻이죠. 그에 비해서 균일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불균일 혼합물이랍니다. 자, 이 경우에 여러분도 어떤 개념을 학습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할 텐데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힘들더라도 정확하게 써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세 글자를 더 적냐 안 적냐 차이가 처음에는 작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혼합물 안에는 균일과 불균일이 아니고 균일한 혼합물과 불균일한 혼합물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균일한 혼합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호모라는 말 들어봤어요? 호모? 그 다음에 불균일한 말은 헤테로. 그래서 여기다 좀 더 붙여줄게요. 철자가 맞는지 지금 갑자기 걱정돼서 호모지니어스, 그 다음에 믹스처, 그 다음에 여기는 헤테로지니어스 믹스처 이렇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이제 소금물과 설탕물은 대표적인 균일 혼합물의 예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불균일 혼합물도 있어요. 흙탕물이 되겠죠. 이 균일 혼합물하면 이게 이제 화학 2에서는 새롭게 용어를 이제 정의해 줄 건데 바로 여러분이 아는 단어입니다. 바로 용액이에요. 용액. 그래서 우리가 마치 용액을 하면 여기 액체 약간 이런 느낌이 나면서 뭔가 물 같은 거에 뭔가 섞여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수용액을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용액 안에는 액체라는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던 균일한 혼합물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위에 보면 공기도 뭐 질소, 산소, 아르곤, 뭐 이산화탄소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체들이 균일하게 섞여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용액이라고 똑같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속들, 고체를 이루는 금속들도 한 가지 금속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면 그것도 합금이죠. 합금이 대표적인 예인데 그런 것도 균일한 혼합물로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용액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 파트를 현재 화학 1, 2에서는 자세하게 다루진 않지만 아마 이제 용액 정도는 나중에 우리가 농도를 다룰 때 그때 추가로도 학습을 해봅시다. 잠깐 시간 체크 좀 할게요. 오케이. 그럼 이번에 이제 다시 순물질로 돌아옵시다. 자, 그럼 순물질은 무엇으로 나눠지냐? 여러분 어디선가 들어봤을 바로 원소입니다. 원소. 원소 할 때 원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뭔가 근원이 된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물질을 이루는 근원이다. 그 다음 이 소자도 본디 소자라는 글자인데 여기 이제 바탕, 밑바탕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이루는 가장 근본 밑바탕.
그래서 영어로는 이거 이제 element라고 하죠. 엘리먼트. 이제 원소인데 이 원소라는 말을 화학 말고도 우리가 수학에서도 쓰거든요. 집합하고 원소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 이런 교육 혹시 보셨나요? 집합 안에 원소가 속한다. 그럴 때 아마 아이고 기호가 바뀌었네. 이렇게 쓰죠. 근데 이 기호를 잘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알파벳 2예요. 2. 바로 이제 이 원소의 앞에 이니셜을 딴 겁니다. 실제로 이 원소라는 단어가 수학에도 쓰이지만 이제 화학에서 쓰는 원소의 의미는 약간 다르겠죠. 이 원소는 과연 몇 가지가 있을까요?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화학을 대표하는 표가 바로 주기율표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1번 순서부터 118번 오간에서까지 현재 118가지의 원소가 존재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원소들이 이제 제각기 이제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만들 수 있나? 바로 화합물을 만들게 되죠. 화합물은 우리가 컴파운드라고 불러요. 이 화합물 안에는 뭐 유기화합물도 있을 거고요, 무기화합물도 있을 겁니다. 수업 전에 찾아봤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화합물의 가지수는 뭐 1억 6천만 가지 이상이에요. 현재 등록된 것만 봐도 엄청나게 다양하죠. 원소는 100여 가지밖에 안 되는데 이것들이 조합한 화합물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는데 여기서는 아까 분명히 혼합물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번엔 화합물이거든요. 이 화합물의 화자는 우리가 저번에 했던 바로 화학의 화자입니다. 대화자예요. 뭔가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좀 구분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 아마 중학교 때도 들어봤을 법합니다. 그래서 이 수물질들이 이제 섞여 있는 혼합물 같은 경우는 각각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변화로 보는 거고, 그때 쓰는 용어는 우리가 혼합이라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제 원소 같은 경우들이 그냥 단순히 섞여 있는 게 아니라 화학 반응을 거쳐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게 되면 그때 우리는 이제 화합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화합물은 결국 화학적인 변화